자, 오늘 점과 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점과 좌표가 아니라 도형의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 도형의 이동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평행이동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두께를 조정을 하고 평행이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중에 이제 4단원 기말고사 기준 4단이고 도형의 이동. 첫 번째 오늘 배울 건 뭐냐? 도형의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도형의 평행이동과 오늘 이 한 수업에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설명 정도 진도를 나가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게 2시간 정도 수업을 끌어나갈 수 있는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형의 평행이동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점의 평행이동, 점이 이동시키는 거, 점의 평행이동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 직선, 그 다음에 원 등의 평행이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건 직선과 원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직선과 원의 평행이동에 대해서겠죠. 그럼 첫 번째로 점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점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f, x, y가 점이 존재를 하는데 얘가 x, y가 존재하는데 f란 약속에 의해서 얘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써지는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x축은 플러스 n만큼 이동을 했고요. y 값으로는 플러스 n만큼 이동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f 점의 이동이 이런 식이면 x, y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y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얘는 뭐예요? x축으로는 플러스 2칸, y축으로는 마이너스 1칸을 이동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0,0은 이동을 시켜보면 어떻게 된다? 2,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이동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점의 이동입니다. 점의 평행이동.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형의 평행이동은 조금 달라요. 도형의 평행이동은 들어가는 점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f x, y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럼 얘는 m하고 n만큼 이동을 하는 건데 얘를 y는 fx라는 함수, 도형의 방정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 이거는 y 플러스 n이 아니라 y 빼기 n은 f의 x 빼기 m이다. 이렇게 형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반대로 들어가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x, y가 새로운 점인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란 점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x 다시와 y 다시라는 새로운 점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럼 y는 fx라는 원래 점들의 모임이 있었겠죠? 그리고 얘도 평행이동을 통해서 y 다시는 f의 x 다시, 즉 새로운 점들의 형태, 모임 이런 걸로 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얘를 알고 싶은데 얘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x 플러스 m은 x 다시, 그러므로 x는 뭐다? x 다시 빼기 m, y 플러스 n은 y 다시, 그럼 y는 y 다시 빼기 n 이렇게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y 다시 빼기 n은 f의 x 다시 빼기 m이다 쓰는 건데 여기 위에다 다시 표시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옛날 점과 새로운 점을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써놓으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옛날 점이고 하나는 새 점이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 새 점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죠. 그러면 굳이 다시 표시를 붙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표시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래는 x와 x 다시, y와 y 다시라고 옛날 점, 새로운 점 두 개를 구분해서 표시를 했던 건데, 결국 식 자체를 완성시켜 놓고 나니까 새로운 점이라고 따로 표시를 해줄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다시 표시는 띄어버리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도형의 평행이동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형에 들어갈 때는 이동된 부호의 반대부호로 이동하자.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유형별 개념 문제를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점 2,3을 4,2로 옮긴대요. 4,2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5,1로 결과가 5,1이라는 거예요. 이때 옮겨지는 이 두 개의 점을, 이 두 개의 좌표 x, y를 찾으세요.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x값은 플러스 2가 됐고요. y값은 마이너스 1이 됐네요. 그럼 x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게 5가 된 거고요. y에다가 빼기 1을 한 게 1이란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x는 얼마? 3, y는 2. 1번의 답은 얼마? 3,2란 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f 점의 이동이네요. x, y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4 y 빼기 1. 자, x는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y는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한다 라고 주어진 겁니다.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4,2를 이동시켜 보세요. 자, 마이너스 4에다 4 더하면 0이 될 거고요. 2에다가 1을 빼면 1이 될 겁니다. 1번의 답은 0,1.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뭘까요? 자, a, b 플러스 1이네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맞죠? 자, 3번 문제도 봅시다. 1,5를 x축으로 a만큼, 그럼 얘는 1 플러스 a, y축으로는 a 플러스 1이면은 6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이게 얼마다? 얘가 b, 2래요. b, 2. 그러면은 a 플러스 1은 b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6은 2인데 a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네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3이네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오케이? 자, 평행이동 자체는 쉬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총 7문제가 주어져 있네요. 아마 평행이동을 할 시간이 꽤 많아 보여요. 그 다음에 4번 이제는 포물선이에요.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을 x축 방향으로는 x, y 이렇게 했고, x축 방향으로는 얼마? 플러스 3,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됐을 때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y 플러스 2 하고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자리에 전부 x 빼기 3이 들어갑니다. 즉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y 플러스 2는 그대로 있고, 오른쪽 걸 먼저 전개합시다.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더하기 4x 빼기 12 더하기 3이에요. 그럼 y는 x제곱 빼기 2x 그 다음에 9, 3, 10이 없어지고요. 빼기 2. 바로 얘가 평행이동 된 거겠네요.
아하, 쉽죠? 평행이동 정도는 여러분 다 맞을 수 있어요. 5번 평행이동 f x, y가 뭐로 이동된대요? x 플러스 2 y 빼기 3에 의하여 점의 이동. x축으로는 플러스 2, y축으로는 마이너스 3. 자, 2x 플러스 y 빼기 3은 0입니다. 얘를 평행이동 시키면 점 4,k를 지난대요. 평행이동된 직선이 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에 x 빼기 2 더하기 y 플러스 3 빼기 3은 0이에요. 2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네요. 여기다가 이제 4,k를 대입할 건데요. 8 플러스 k 빼기 4는 0.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게 5번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6번 문제. 직선 y는 x 플러스 1을 x축 방향으로는 a, 그냥 이거 이동된 것만 쓸게요. x 플러스 a가 되고 x, y가 y는 y 플러스 b. 그랬더니 여전히 똑같은 모양이 나왔대. 아하, 그럼 평행이동을 하면은 y 빼기 b는 x 빼기 a 더하기 1인데 얘가 그럼 y는 x 빼기 a 더하기 b 플러스 1이야. 근데 얘가 이거 최초의 식이랑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 0이네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a 빼기 b는 0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자, 평행이동의 마지막 문제네요. 기본 문제 마지막이고요. 7번 점 1,1을 마이너스 2,3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에요. 마이너스 2,3으로 옮기는 평행이동. 그러면 얘는 f x, y가 x 빼기 3 y 플러스 2. 자, 다음과 같이 되네요.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 얘를 이동시켜 보세요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x 빼기 3이었으니까 부호가 달라져서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니까 y 빼기 2의 제곱은 2 라고 주어집니다. 얘가 끝이에요. 아하, 뭐야 이거? 생각보다 쉽네. 평행이동은 뭐다? 점은 그대로 이동시키면 되고 도형은 부호를 반대로 이동시키면 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10분 만에 평행이동, 10여 분 만에 평행이동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칭이동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대칭이동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3페이지로 주어질 거예요. 얘는 좌표 평면을 크게 그려놓고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축에 의한 대칭 이동하고 주어져 있는데 좌표 평면이 필요해 보여요. 짠. 이거 크기를 줄일 수 있나? 두 번에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두 번에 나누어서 뭐야 이거?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선 자, 이렇게 그었어요.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얘는 y는 x, 얘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각각 x축, y축 정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죠. 두 번째 배울 건 뭐예요? 바로 대칭이동입니다. 일단 먼저 배울 건 뭐야? 점의 대칭이동 먼저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얘도 점과 도형의 대칭이동 두 가지가 있는데 점의 대칭이동 하고 배우게 될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에서 배우게 될 대칭이동은요, 축에 대한 대칭이동이 됩니다. 축에 대한 대칭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 요 두 개의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점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짜잔, 점선 짠, 얼핏 맞게 그려졌네요. 자, 여기 위에 점을 x, y라고 합시다. 그럼 여긴 x축이에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x, y가 됐네요. 첫 번째,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모든 점은 x, y 기준입니다. x, y예요. 자, y축 대칭인 여기를 보게 되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x, y입니다. 두 번째, y축 대칭 마이너스 x, y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요 점은 뭐냐면 원점 요거에 대한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은 보통 x축 한 번, y축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대칭을 하면 나오거든요.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원점 대칭의 경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를 a, b라고 할까요? 얘는 a, b라고 할게요. 자, 얘는 그냥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좋을 거예요. 자, 색깔을 이거 점선으로 바꾸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짠! 그리고 짠! 이 정도 될까? 자, 바로 여기가 물론 직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이고요.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고 얘도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점은 각각 얘기를 해보면 얘는 x, y, 그러니까 x하고 y 값 바꾼 b, a가 됩니다. b, a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느냐? 얘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얘는 자리만 바꾸고 얘는 자리 바꾼 다음에 부호도 바꾸고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네 번째 뭐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y, x 요거 기준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해 대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다음과 같아집니다. 오케이? 총 5개에 대해서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주어진 이제 x는 a, y는 b, 그 다음에 점 a, b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점 a, b, y는 ax 플러스 b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설명할게요. 점의 대칭 이동 아직 덜 설명한 겁니다. 자, 지우고 도형, 점선, 직선. 자, 이렇게 된 거와 이렇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각각 뭐를 의미하냐면 x는 a와 y는 b 이걸 의미해요. 일부러 이것만 그렸어요. 근데 여기 위에 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의 점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점이 하나 있겠죠. 요렇게 이 정도 되나? 그 다음에 얘도 여기 점이 있을 건데 얘도 대칭이 되는 점이 하나 존재할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랬을 때 얘를 x, y라고 하고 얘도 x, y라고 했을 때
대칭이 되는 여기의 점과 여기의 점이 무엇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랬을 땐 어떻게 구하냐면은 바로 얘가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얘가 포인트입니다. 일단 둘 다 얘는 x값, 얘는 y값은 변화가 없어요. 왜? x는 a의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직각이란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값과 x값 두 개는 변함이 없고요. 이제 x는 a에 대해 대칭을 하게 되면 x값만 변화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y값만 변화가 있는데 한 가지 포인트, 얘와 얘의 중점이 뭐다? 바로 얘라는 거. 여기를 y 다시라고 하고 여기를 x 다시라고 할게요. 그럼 뭐냐? 바로 2분의 x 더하기 x 다시가 뭐야? a가 됩니다. 바로.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 다시니까 x 플러스 x 다시는 2a, 그럼 x 다시는 얼마? 2a 빼기 x가 돼요. 즉 이 점은 뭐가 된다고? 2a 빼기 x, y가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y 더하기 y 다시가 얼마야? b죠. 그럼 y 더하기 y 다시는 2b, 그럼 y 다시는 2b 빼기 y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x, 2b 빼기 y,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죠? 이 두 개는 외우진 않더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받아 들었을 때 적용시킬 수는 있어야 됩니다. 적용시킬 수는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이 뭐다? 중요하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점 A, B에 대한 대칭 이동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게 됩니다. 바로 요거와 요거에 대한 식을 한꺼번에 쓰게 돼서 뭐야? 점 A, B에 대한 대칭이면은 바로 2a 빼기 x, 2b 빼기 y,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게 돼요. 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오케이?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에 대한 대칭 이동은 실제 문제로 볼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설명하기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점의 대칭 이동을 한 겁니다. 점의 대칭 이동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점의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뭐? 두 번째, 도형의 대칭 이동. 근데 대칭 이동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매우 이득인 부분이 하나 존재하게 합니다. 뭐? 바로 평행 이동과는 다르게 점과 도형이 형태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x축에 대한 이동, 그냥 x축만 쓸게요. 왜냐면 x축, y축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복잡하니까. 자, 얘는 x, y를 기준으로 이동시키는 거고, 얘는 y는 fx 기준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x축이면은 뭐였어요? x, y입니다. 축의 반대가 되는 부호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y는 fx. 좀 더 정리를 하자면 y는 마이너스 fx. 다음과 같이 됩니다. 부호 반대되는 거에만 붙이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y에다 붙인 겁니다. x축의 반대. 두 번째로는 y축. y축이면 x에다 붙입니다. 마이너스 x, y.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f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둘 다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얘는 마이너스 y는 f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얘는 뭐예요? 두 개의 부호를 바꿔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는 fy 두 개를 바꿔내면 돼요.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면은 바꾸고 부호마저 바꿉니다. 얘도 뭐예요? 바꾸고 부호마저 바꿔주면 돼요. 물론 이렇게만 보면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조금 있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게 x는 a에 대한 거는 뭐였어요? 2a 빼기 x, y 였죠? 맞아 아니야?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y는 그대로 있고 x 자리에만 2a 빼기 x가 되면 됩니다. 그다음에 y는 b 같은 경우에는 x, 2b 빼기 y죠. 2b 빼기 y.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b 빼기 y는 fx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7가지 정도, 밑에 2개를 모르겠으면 위에 5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잘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도형의 대칭 이동은 실제로 적용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적용시키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미안해요. 지금 코가 좀 막히네요. 자, 3쪽에 있는 8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8번. X축 대칭을 했을 때 옮겨진대요. 1번. 3,1이에요. X축 대칭이면은 Y값의 부호만 바뀌니까 3, -1 하고 구했습니다. 2번. Y는 2X 빼기 3이네요. 자, Y값만 부호가 바뀐다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Y는 2X 빼기 3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다음과 같아요. 3번 x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은 9가 됩니다. y값만 부호가 바뀐다 했어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빼기 2입니다. 이 뒤에 빼기 2는 관계가 없어요. y값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9고요.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면서 없앨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다음과 같이 유지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8번 문제도 전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9번 문제도 비슷한 거네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옮겨지는 전문의 좌표와 또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1번 2,10. 자, 얘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은 x값이 바뀌어요. 마이너스 2,10 다음과 같이 되고요. 두 번째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 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y축 대칭이니까 x값만 바뀌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고요. 이쁘게 정리하면 3x 빼기 4y 빼기 5는 0. 뭐 요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번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x값만 바뀔 거예요. 부호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인데 요것만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다음과 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얘의 마이너스를 통째로 빼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다음과 같이 유지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점 1,5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대요. 그럼 y값 부호 밝히니까 1,-5 얘가 뭐 위에 있다고? y는 2x 플러스 a 위에 있대요. 그럼 마이너스 5는 2 더하기 a, 즉 a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10번도 간단하게 풀었네요. 자, 11번 문제. 점 4,3을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a,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점 b, 이 두 개의 점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x축 대칭한 a는 y값이 바뀌니까 4,-3, y축 대칭은 x값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4,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길이고요.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정답은 10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쉽죠?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제일 쉬울 거예요. 자, 직선 x 빼기 2y 더하기 6은 0. 이거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래요. 그럼 x 값이 바뀝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2y. 아니다, 잠깐. 뭔 짓 한 거야? 마이너스 x 빼기 2y 더하기 6은 0이에요. 그럼 정리해보면 x 플러스 2y 빼기 6은 0이고요. 이게 a, 1을 지난대요. 그러면은 a 더하기 2 빼기 6은 0. a는 얼마? 4.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벌써 4쪽까지 끝났습니다. 5쪽 넘어가요. 계속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 풀도록 할게요. 13번의 원이에요. 자, 원 문제는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원의 중심이 필요하거든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원의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가 전혀 바뀌지 않아요.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지 않고 그 원 모양 그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 플러스 6y 플러스 4는 0을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x 플러스 2, y 빼기 1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y축 대칭. 이거 두 가지를 하겠대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들게 되면은 쌤이 임의로 만들어 볼게요. y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9. 자, 완전 제곱식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의 중심은 2,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얘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은 4, 마이너스 4고요. 이걸 한 번 더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반지름은 3이에요. 반지름은 3.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중심만 얘로 바뀌었어요.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9.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또는 원점 대칭이네요. 1번 1,2 이거 원점 대칭하면 얼마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9호가 전부 다 바뀌면 됩니다. 2번 y는 x 플러스 2예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면 y는 x 빼기 2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고요. 3번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 자, 다음과 같이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원점 대칭에 대한 정리를 끝냈어요. 자, 15번부터 다소 약간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 15번부터는 원점 혹은 x축, y축이 아니라 특정 점에 대한 대칭으로 하게 됐어요. 15번은 2,1에 대해서 대칭을 하시오 라는 겁니다. 2,1에 대해서 점 혹은 이제 다른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1번 자, 1,4를 얘를 2,1에 대해 대칭을 한 점이 있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건데 그거를 우리는 x, y라고 둡시다. 그럼 포인트가 뭐냐면 얘와 얘의 중점이 뭐란 거예요? 얘란 겁니다. 즉 2분의 1 더하기 x는 2, 그 다음에 2분의 4 더하기 y는 1 다음이 될 거고요. 그럼 x는 얼마? 3이고요. y는 마이너스 2, 즉 3, 마이너스 2 요게 주어지겠네요. 맞죠? 두 번째 3x 빼기 2y 더하기 2는 0. 자, 이건 도형을 대칭 이동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이제 도형에 대해 대칭 이동을, 도형의 방정식인데 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점에 대해서 원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 3쪽에 보면은 도형을 특정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2a 빼기 x, 2b 빼기 y 거기 2-2에 써있죠. 맞아 아니야? 그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날 경우에는 1번처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로 풀어볼게요. 자, a는 2고 b는 1이에요. 그러면은 3에 4 빼기 x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네. 여기 빼기인 이유는 여기 앞에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그래.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2에 2 빼기 y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2 빼기 3x 빼기 4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 다음과 같이 되고요. 얘랑 얘 하면은 10 나오나? 그럼 3x 빼기 2y 빼기 10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나? 계산 맞겠죠? 자, 요렇게 주어질 겁니다. 맞죠? 맞아 아니야?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요거 보고 공식을 잘 외운 다음에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3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1이네요. 1. 그럼 이것도 1번하고 똑같아요. 중심인 0,0을 기준으로 이게 2,1의 대칭인 중심 세로 a, b로 할 경우에는 이걸 찾는 건데 2분의 a, 2분의 b가 각각 2와 1이니까 a하고 b는 4,2다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반지름 유지가 돼서 4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15의 3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도록 합시다. 16번. 2,3을 다음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래요. 1번 3,5. 자, 그럼 2,3을 3,5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여기에 x, y라고 존재를 할 겁니다. 얘가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x 더하기 2는 3, 2분의 y 더하기 3은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는 얼마? 4, y는 7. 정답은 얼마? 4,7이다.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계산이 길어지죠. 그래도 여러분이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2를 또 이제 2,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 y가 있을 거예요. 그럼 2분의 이거 빼기 표시 아니에요. 그냥 점 놔야 되는 것 뿐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x는 2, 2분의 2 플러스 y는 3, x는 5. 아, 내가 문제 잘못 썼네. 얘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거구나. 잠깐, 쏘리. 이거 지울게. 다 지워버려. 이럴수가. 순서를 착각했어요. 2,3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요. 2,3으로 대칭 이동하라는 게 아니었네. 마이너스 1,2고요. 여기에 x, y가 있겠죠. 자, 그럼 2분의 2 더하기 x가 마이너스 1, 2분의 3 더하기 y는 2네요. 그럼 x는 마이너스 4고 y는 1, 즉 마이너스 4,1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오케이? 자,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예요. 자, 17번 문제를 봅시다. 점 마이너스 2,4를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뭐래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요. 총 2번을 했을 때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먼저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값이 바뀝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점의 순서가 바뀌어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 그러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몇 번? 17번. 자,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뒤에 가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 1시간 안에 다 끝나지 못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긴 해요.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18번. 문제가 좀 깁니다. 잘 읽읍시다. x 빼기 3y 더하기 2는 0 이란 직선이 있어요. 얘를 원점 대칭 이동을 하고 그리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한 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의 넓이를 2등분하대. 원의 넓이를 2등분하면 중심인 a,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겁니다. 이걸 이동을 했더니 얘를 지난다. 요 얘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해보면은 일단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부호가 둘 다 바뀌어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y 더하기 x하고 y 자리 바꿉니다.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3x 빼기 y 더하기 2는 0인데 여기다 a,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3a 더하기 3은 0.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네요. 맞죠? 야, 대단하다. 재밌어요. 재미없어? 미안하다. 19번.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할 건데 1번 7,10. 얘는 간단해요. 얘는 10,7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두 개 자리 바꾼 거. 2번 y는 4x 빼기 2. 얘는 어떻게 돼요? x하고 y 자리 바꿉니다. x는 4y 빼기 2고요. 그럼 x 더하기 2는 4y, y는 4분의 1에 x 플러스 2.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전개까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원인데 원은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이동에서는. 뭐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긴 하겠네요. 대칭 이동. 여기서는 y는 x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x값하고 y 바꿀 거기 때문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인데 x하고 y 그대로 바꾸세요. y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2y 빼기 3은 0. 그 x, y 이거 순서만 바꾸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y 빼기 3은 0 이렇게 되겠죠.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 원 같은 경우에는 좀 표준형으로 웬만하면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 등등에 대한 기타 정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바꿔주려는 노력은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0번. 생각보다 빨리 풀리네요. 한 1시간 정도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마이너스 x. 지금 몇 분 남았냐고? 한 15분 정도 남았어. 도형의 이동은 한 타임에 끝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할 건데 6,1. 자, 얘를 처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직선이네요. x 빼기 3y 빼기 2는 0 이렇게 돼 있네.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 얼마? 3x 빼기 y 빼기 2는 0. 뭐냐면 풀어줄까? 일단 자리를 먼저 바꿔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부호 바꾼 거예요.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바꿔준 거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3번. 얘는 표준형으로 되어 있네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5.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 들어갈 거고요. y 자리에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은 5라고 들어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5 하고 들어갈 생각이에요. 맞죠? 잘 구했습니다. 벌써 마지막 페이지 7쪽의 문제가 주어졌네요. 자, 21번 봅시다. 직선 5x 빼기 y는 0. 요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보래요. 그럼 자리 바꿉니다. 5y 빼기 x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뭐야? a,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빼기 a는 0.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0. 간단하게 주어졌네요. 자, 22번 a, 2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b, 4래. 에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쉽잖아. 아니야? 자, a, 2랑 b, 4예요. 자리를 바꾸면 얘는 2, a가 됩니다. a는 2, i는 4, b는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6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문제 남았는데 시간 안 넘길 수도 있겠는데. 아니네. 23번도 쉬운데. 자, 23번 봅시다.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9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5는 0에 대하여 대칭일 때,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형을 두 개 그려서 설명해 줄게요. 원이 각각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가운데를 뭐라고? 직선 하나가 요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서로 대칭이고요. 그러면은 중심과 중심을 이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거리가 같겠죠. 즉 중심이란 소리예요. 얘는 현재 0,0이고요. 얘는 현재 2,-4예요. 반지름은 똑같을 겁니다. 그럼 얘는 중점이고요. 기울기도 수직이에요. 맞죠? 자, 중점은 얼마예요? 일단 중점 2분의 0 더하기 2는 1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0 빼기 4는 마이너스 2입니다. 중점은 1,-2. 즉 여기 있는 이 점은 1,-2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 얘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m은 2 빼기 0 마이너스 4 빼기 0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얘는 이걸 L이라고 했을 때 수직이죠. L의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즉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마이너스 B분의 A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 뭐야? A 빼기 2B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그럼 크로스를 하게 되면은 2A 플러스 B는 0과 그 다음에 얘인데요. 이걸 두 배 할까요? 4A 플러스 2B는 0 두 개를 더하게 되면 5A는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B는 얼마? 2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럼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 A 더하기 B는 얼마? 1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23번 같은 경우에 일단 이 두 가지를 쓴다는 거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 사이의 그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심 사이의 기울기가 직선과 수직이다. 요거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시간이 조금 오버하겠네요. 24번.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직선 y는 x 더하기 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 자, 얘는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직선이 말 들어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을 거예요.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칭되는 점 a, b라 했나? a, b가 있을 겁니다. 얘는 y는 x 플러스 1이고요. 그러면 이거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얘네 둘의 중점이 뭐야?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기울기가 뭐다? 얘랑 수직이다. 이 두 개를 갖고 풀게 됩니다. 항상. 첫 번째 중점 2분의 a 빼기 1, 2분의 b 빼기 2. 요게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b 빼기 2는 2분의 a 빼기 1 더하기 1. 일단 이게 있고요. 양변 두 배 정리해보면 b 빼기 2는 a 빼기 1 더하기 2가 되고요. a 빼기 b는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겠네요. a 빼기 b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이제 수직이다. 얘가 1이니까 기울기는 얼마? 이게 m은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a 플러스 1, 그 다음에 b 플러스 2, 요게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그럼 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 빼기 1. 그러면은 넘어가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입니다. 뭐야?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얼마? 두 개를 더하면 2a는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이면 b는 빵이네요. 아하. 결국 뭐예요? a 곱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23번과 24번을 풀어서 알다시피 이제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중점과 기울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3번과 24번은 별표를 쳐놓고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5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좀 파일을 갖고 올게요. 이제 뭐 쓰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가나다 자리 채우는 건데 그 글을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짠! 자, 보여? 좀 작나? 키울까? 자, 보이죠 이제? 자, 직선 y는 2x 플러스 3에 대하여 5,3과 대칭인 점을 qa, b라고 하자. 이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중점이 직선 위에 있으므로 대입했어요. 그러면은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얘랑 얘가 없어지고 여기가 6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b 플러스 3은 2a 플러스 10 더하기 6이 될 거고요. 이게 16이니까 여기 얼마?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서로 수직이므로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겠네요. 여기 기울기가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와야 되고 얘가 나왔어요. 그럼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풀어볼까요? 2a 빼기 b는 마이너스 13이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2b는 11입니다. 얘를 두 배 할게요. 4a 빼기 2b는 마이너스 26 더하게 되면 5a는 마이너스 15.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건 뭐다?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7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아까 거에 랑 똑같은데 단지 이제 빈칸 채우기 23, 24, 25가 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부분은 다른 단원과 엮여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쉬워요. 하지만 직선과 원, 점, 포물선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쉽지만은 않고 기본적으로 외우고 적용시켜야 하는 법을 잘 익혀야 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반복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시험 대비 문제 때 다시 한번 이쪽 보도록 하고요. 오늘 도형의 이동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